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초수급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하여서 가구 인원수별로 각각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수급 지원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면 재산 기준이 너무 높고,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도 적용을 하고 근로 능력 평가까지 적용하기도 하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신청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요. 신청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빈곤증명 시험이다 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수급자가 신청 과정, 수급 과정에서 느끼는 낙인감도 커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도 선정 기준을 심사하는 기간이 최대 3달간이나 걸려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청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진영 논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빈곤의 공포 없는 소득보장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개선 방안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비교표입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및 소득 양극화 완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소비 지출 증가가 목적입니다.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안심소득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근로 여부 등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원 단위를 보게 되면 안심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안심소득을 보게 되면 일정 소득 기준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 방법은 안심소득은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하고요. 기본소득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하게 됩니다. 재원 확보를 보게 되면 안심소득은 현소득 세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복지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보게 되면 기존 소득세를 인상하고 기본소득 지급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더 거둬야 되는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제도 관계를 보게 되면
안심소득은 일부 제도를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을 모두 통폐합하여 함께 운영한다는 내용이고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 일부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을 보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생활이 안정된다는 점이고요. 복지 사각지대가 축소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상 범위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의 점진적인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자산조사 등 행정비용 절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동일 지급으로 조세 저항의 감소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안심소득은 자산조사 행정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단계별 확대 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소득은 단어가 뜻한 바와 같이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 보유에 상관없이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선에 못 미치는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인데요. 소득 부족분을 일정 부분 메워준다는 측면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모두 다 소득 보장과 불평등 완화가 주 목적이고, 두 가지 방법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기본소득, 안심소득 모두 다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탄소세, 국토보유세, 정유의 소득세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소득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기존의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적어서 효율 대비 효과는 더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7월 4일에 개최를 하였고, 향후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 안심소득 사업 시행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기준을 같이 보는데요. 소득 수준은 가구 규모별 월소득을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가 대상인데요. 1인 가구는 약 16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277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35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35만원 이하가 그 대상 가구가 됩니다. 재산 기준을 보게 되면 3억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재산은 부채, 차가무, 순자산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일반 재산 플러스 금융재산 플러스 자동차 재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참여 가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인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1인 가구 경우는 소득이 0원일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8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은 더 많이 하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더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적을 때는 안심소득 비율이 크게 나타납니다. 가구 소득이 늘어나면 그 비율이 더 줄어듭니다.
또 가구 소득이 더 커지면 그 비율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가구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은 점점 더 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안심소득을 받는 대상자가 일을 했을 때는 총 처분 가능 소득은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을 하게 되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에서는 총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근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85%는 165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혀 소득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금액은 82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82만 7천 원을 받게 되고 가구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의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해서 가구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안심소득은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율이 조금씩 축소가 되지만 최종 처분 가능 소득은 일을 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초보장제도와는 달리 이러한 서울 안심소득에서는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심소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안심소득 제도는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해보는 제도로서 미국, 독일 등 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각국의 학자들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시행이 종료되는 5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무척이나 기대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본소득, 안심소득 제도에 관한 시행 구조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